의사 남편, 큰 집, 경제적 여유.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65세 박영숙은 딸 은지가 행복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딸이 손자를 데리고 여행 가방을 끌며 나타났습니다. 엄마, 나 이혼할 거예요. 왜? 민수가 뭘 잘못했어? 바람도 안 피우고 때리지도 않고 돈도 잘 버는데. 하지만 딸의 대답은 충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지금 시작입니다. 저녁 6시 아파트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별일 없이 잘 지나가는구나. 은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통화하는 것이 우리 모녀의 습관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은지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일은 무슨.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엄마, 저 바빠요.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툭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바쁜 거야? 하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은지는 잘하고 있을 테니까요. 의사 남편의 좋은 집에서 잘 살고 있을 테니까요. 거실벽에 걸린 은지 결혼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딸. 옆에는 의사 가운 입은 잘생긴 사위 민수. 정말 완벽한 커플이었지. 2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은지가 민수 오빠랑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의사에 좋은 집안에 착하기까지 딸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고 확신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은지야, 행복한 신부가 되어라. 엄마가 내 나이 때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 못했지만 너는 좋은 사람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평생 행복하게 살아라. 그 편지를 지금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구지? 문을 열었습니다.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은지였습니다. 손자 준서를 데리고 큰 여행 가방 2개를 끌고. 은지야? 무슨 일이야? 은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가가 붉고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여기서 좀 지낼게요. 지내긴 뭘 지내. 갑자기 이게 무슨. 엄마, 나 이혼할 거예요. 뭐라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혼?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민수하고. 준서가 제 다리를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일단 2사람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혔습니다. 은지야, 진정하고 얘기해봐. 무슨 일 있었어? 은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뭘 잘못했어? 바람 폈어? 때렸어? 아니요. 그럼 뭔데? 은지야, 엄마한테 말을 해야 도와주지. 엄마는 이해 못해요. 이해 못한다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해를 하든 말든 일단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은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냥 더 이상 못 살겠어요. 그 집에서. 그게 무슨 말이야? 좋은 집에 좋은 남편한테 뭐가 불만이야?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20년 동안 잘 살았잖아요. 민수는 좋은 남편이었잖아요. 은지야, 요즘 부부가 안 싸우는 집이 어디 있니? 조금 참아. 엄마도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은지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뭐, 됐어요. 엄마한테 기대한 제가 바보였어요. 준서야, 방 들어가자. 딸은 손자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은지가 끌고 온 여행 가방이 보였습니다. 저렇게 짐을 많이 싸왔다는 건 설마 정말로 이혼하려는 건가? 핸드폰을 꺼내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장모님. 민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습니다. 민수야, 은지가 여기 왔는데 무슨 일이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갑자기 집 나가겠다고.
일시적으로 감정이 상한 거겠지. 며칠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장모님, 은지 좀 설득해 주세요. 그래, 내가 잘 타일러 볼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은지가 왜 저러는 걸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딸이 불행하다고? 그럴 리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좋은 조건의 남자를 골라줬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은지의 창백한 얼굴, 부어있던 눈, 떨리던 목소리. 설마 정말 힘들었던 걸까? 다음 날 아침 은지를 보는 순간 그게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딸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다음 날 아침 은지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은지야, 아침 먹어야지. 대답이 없었습니다. 준서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머리 아프대요. 그래, 할머니가 죽 끓여줄게. 준서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평소 밝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거실에서 준서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준서야, 엄마 아빠랑 무슨 일 있었어? 준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할머니. 하지만 아이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알고 있구나. 하지만 더 묻지 못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안녕하세요. 깍듯하게 인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서 와. 들어와. 민수는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장모님, 은지 좀 만나게 해주세요. 은지가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서. 제가 사과할게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민수의 태도는 완벽했습니다. 예의 바르고 차분하고 진지했습니다. 이런 남편한테 뭐가 불만일까?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야, 너 은지한테 뭘 잘못한 거 없어? 정말 모르겠어요. 바쁘긴 했지만 돈은 잘 벌어다 줬고요. 그래, 그건 나도 알아. 집도 좋은데 사줬고 은지가 원하는 건 다 해줬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저도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집보다 훨씬 잘 사는데요. 민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다른 집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큰 아파트에 좋은 차에 경제적으로 풍족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불만이야? 은지한테 손 뗀 적은 없지? 절대 없습니다. 전 그런 사람 아니에요. 바람 핀 것도 아니고. 장모님, 제가 그럴 사람처럼 보이세요? 민수는 억울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니야, 민수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의사의 성실하고 착한 사위였습니다. 미안해, 민수야. 그냥 확인차 물어본 거야. 장모님, 은지 좀 설득해 주세요. 그래, 내가 얘기해 볼게. 준서 생각해서라도 이혼은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애 생각을 해야지. 민수가 떠난 후 안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은지야, 민수 왔다 갔어. 문이 열렸습니다. 은지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더 창백해 보였습니다. 엄마, 민수가 뭐라고 했어요? 너 좀 만나게 해달라고 하더라. 거절했죠? 은지야, 엄마가 물어볼게. 민수가 정말 뭘 잘못했어? 은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바람 핀 것도 아니고 때린 것도 아니라며? 그럼 뭔데? 도대체 뭐가 불만이야? 엄마는 그것만 중요해요? 그게 뭐야? 바람, 폭력? 그것만 없으면 괜찮은 결혼이에요?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뭐가 더 있는데? 사랑이요, 엄마. 사랑. 사랑? 결혼 20년 차에 무슨 사랑을 찾아? 역시 엄마는 이해 못하시네요. 은지가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제가 은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은지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싫어요. 다른 집은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 너는 큰 집에 좋은 차 타고 경제적으로 풍족하잖아. 그래서요? 그런데 뭐가 불만이야? 사랑이 밥 먹여줘?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은지가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엄마도 그렇게 살았어요? 어머, 아빠하고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은지가 왜 그걸 물어보는 거지? 그건 다른 문제고, 다르지 않아요. 엄마도 불행했잖아요. 나는 불행하지 않았어. 거짓말. 엄마가 우는 거 봤어요. 어렸을 때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은지가 알고 있었구나. 엄마는 나한테만큼은 다른 삶을 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좋은 조건의 남자 골라준 거잖아. 조건이요? 사랑이 아니라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원한 결혼이었어요. 엄마가 민수 오빠 조건 좋다고 했잖아요. 그건 나는 한 번도 민수를 사랑한 적 없어요. 뭐라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20년 동안 가면 쓰고 살았어요. 엄마 실망시킬까봐. 은지가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은지야. 됐어요, 엄마. 엄마도 결국 조건만 보는구나. 아니야, 나는. 나가주세요. 혼자 있고 싶어요. 은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서서 울고 있는 딸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좋은 조건의 남자를 골라준 게 잘못이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은지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엄마가 원한 결혼이었어요. 나는 한 번도 민수를 사랑한 적 없어요. 20년 동안 가면 쓰고 살았어요. 정말 그랬던 걸까? 내가 딸을 불행하게 만든 걸까? 사흘째 은지는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 식사를 갖다 놓으면 밤에 몰래 가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걱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확실하지 않았으니까요. 준서는 하루 종일 저와 함께 있었습니다. 학교도 가지 않았습니다. 은지가 전학 절차를 밟기 전까지는 쉬라고 했다고 합니다. 정말로 여기 눌러 앉을 생각인가 봐. 준서와 함께 TV를 보고 밥을 먹고 산책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자주 멍하니 있었습니다. 오후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서야, 할머니한테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어? 준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왜 헤어지는지 너 알고 있지? 준서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괜찮아. 할머니한테 말해봐. 준서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무서워요. 무섭다고? 때려서? 아니요. 때리진 않아요. 그냥 차가워요. 준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는 엄마한테 말도 안 해요. 말을 안 해? 네. 집에 오면 그냥 자기 방으로 들어가요. 그래도 주말에는 같이 있잖아. 아빠는 주말에도 병원 가요. 아니면 골프 가요. 그랬구나. 민수가 집에 없었구나. 엄마가 아빠한테 밥 차려놓으면요. 응? 아빠가 먹지도 않고 그냥 나가요. 엄마가 우는 거 봤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제가 제일 무서웠던 건요. 준서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작년 겨울이었어요. 엄마가 아빠한테 얘기하려고 했어요. 무슨 얘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빠가 엄마 팔을 세게 잡았어요. 뭐라고? 엄마가 아파하는 거 봤어요. 다음 날 엄마 팔에 멍이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가 은지한테 손을 댔다고? 그리고 아빠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뭐라고? 내가 뭘 안다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준서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준서를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준서야. 이제 할머니가 다 지켜줄게. 아이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민수가 은지한테 그랬다고? 폭력까지는 아니더라도 무관심과 정서적 학대가 있었던 거구나. 내가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사위가 실은
은지를 이렇게 대했다니. 그날 저녁 은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은지야, 나야. 엄마 좀 들어가도 될까?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은지가 나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은지야, 준서한테 들었어. 뭐요? 민수가 너한테 그랬다는 거. 은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준서가 뭐라고 했는데요? 팔을 잡아서 멍들었다고, 무관심하다고, 말도 안 한다고. 은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것뿐이에요, 엄마. 뭐? 진짜로 때린 적은 없어요. 그래서 더 힘들었어요. 무슨 말이야? 증거가 없잖아요. 명백한 폭력이 아니니까. 은지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옆에 앉았습니다. 민수는 완벽해요. 겉으로는. 응. 돈도 잘 벌고 바람도 안 피우고 때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게 다예요. 그 이상은 없어요. 은지의 목소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조용해요. 너무 조용해요. 민수는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준서한테도 없어요. 그래도 엄마, 20년 동안 남편이 나한테 사랑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수고했다는 말도 없어요. 은지야,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남남이에요. 아니, 남남보다 못해요. 은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참으려고 했어요. 엄마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미안해, 은지야. 하지만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이렇게 살 바에야 혼자 사는 게 나아요. 은지의 결심이 확고했습니다. 저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미안해, 은지야. 엄마가 몰랐어. 진짜 몰랐어. 그날 밤 제 방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조건만 봤구나. 의사, 좋은 집안, 경제력. 그것만 보고 은지를 밀어붙였구나. 정작 중요한 건 사랑이었는데,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이었는데, 내가 딸을 20년 동안 감옥에 가둔 거구나. 책장에서 옛날 상자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40년 전 내가 사랑했던 사람, 부모님이 반대해서 결혼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영숙 씨, 당신을 사랑합니다. 가난하지만 평생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사랑 없는 결혼을 했었지. 그런데 왜 은지한테는 똑같은 걸 강요했을까? 다음 날 아침 은지가 먼저 방에서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씻고 옷을 갈아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아침 먹어요. 내가 차려줄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은지가 부엌으로 가서 밥을 차렸습니다. 준서도 나와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셋이서 오랜만에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식사 후 은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할 얘기가 있어요. 응, 해봐. 저는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은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은요. 은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가 5년 전부터 바람 피우고 있어요. 뭐라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바람? 민수가? 네. 병원 간호사예요. 그걸 내가 알고 있었어? 5년 전부터요. 5년이나? 5년 동안 알고도 참았다고? 왜? 왜 말 안 했어? 엄마한테 말하면 뭐라고 하실 것 같았는데요. 뭐라고 하긴. 당연히 이혼하라고 했지. 정말요? 은지가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엄마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남자는 다 그래. 집에만 잘 들어오면 돼.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혼자 참았어요. 준서 때문에라도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은지야. 근데 한 달 전에 민수가 그러더라고요. 이혼하자고. 뭐? 민수가 먼저 이혼하자고? 민수가 먼저? 네. 그 여자랑 결혼하고 싶대요. 그런 놈이. 근데 조건이 있대요. 준서는 자기가 키우겠대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게 무슨 개소리야. 양육권 재판하면 자기가 이긴대요.
경제력도 있고 변호사도 좋은 사람 쓸 수 있다고. 그래서 내가, 네, 도망 나온 거예요. 준서 데리고.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완벽한 딸이 못 돼서. 은지야,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자랑스러워하는 딸이 되고 싶었어요. 은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사위 두고 좋은 집에서 사는 딸. 은지야. 근데 전부 거짓이었어요. 20년 동안 가면 쓰고 살았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원한 결혼이었어요. 은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나는 대학 때 좋아하는 사람 있었어요. 어머, 미술 전공하는 선배요. 가난했지만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몰랐습니다. 은지한테 그런 사람이 있었다니. 엄마한테 말했더니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사랑만으로는 안 된다고. 가난은 사랑도 갉아먹는다고. 제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때 민수 오빠를 소개받았어요. 엄마 친구 아들이었잖아요. 응. 엄마가 좋아했어요. 의사라고 조건 좋다고. 은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엄마가 매일 말했어요. 은지야, 민수 같은 남자 놓치면 평생 후회한다고. 나는 내 행복을 위해서. 행복? 누구의 행복이요? 은지가 소리쳤습니다. 엄마의 행복이었잖아요. 엄마가 못 이룬 꿈이었잖아요. 저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는 내가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길 바랐어. 그래서 조건만 보라고 했어요? 사랑은 중요하지 않다고? 사랑이 밥 먹여주냐? 엄마도 그렇게 살았어요? 아빠하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지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불행했잖아요. 나는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가 얼마나 편해 보였는지 알아요? 가슴을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10살 어린애도 알았어요. 엄마가 아빠 안 사랑했다는 거. 은지야, 그건 엄마도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이랑 결혼했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도 똑같이 했어요? 은지가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엄마가 불행했으면 나는 다르게 살게 해줬어야죠. 미안해, 은지야. 20년이에요, 엄마. 20년을 낭비했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요. 은지의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딸의 인생을 망쳤구나. 준서가 방에서 나와 엄마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울지 마. 괜찮아. 은지는 아들을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은지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엄마가 원한 결혼. 엄마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다. 조건만 봤다. 정말 그랬습니다. 저는 딸의 마음은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기준으로, 제 생각으로 딸의 인생을 정해버렸습니다. 책장에서 옛날 상자를 다시 꺼냈습니다. 은지 결혼식 전날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행복한 신부가 되어라. 엄마가 내 나이 때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 못했지만 너는 좋은 사람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편지를 찍고 싶었습니다. 이게 다 거짓이었구나. 은지는 행복하지 않았어. 20년 동안 단 하루도.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은지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엄마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어요. 20년을 낭비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정말 딸의 인생을 망친 걸까? 책장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40년 전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한 장씩 꺼내 읽었습니다. 영숙 씨, 오늘도 당신 생각했습니다. 가난하지만 평생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진우, 내가 사랑했던 단 한 사람. 40년 전 그 사람. 대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진우는 가난한 집안의 미술과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하고 다정했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아껴줬습니다. 처음으로 사랑을 알았습니다.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반대했습니다.
영수가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어. 하지만 엄마, 저는 진우를 사랑해요. 가난한 남자한테 시집가면 평생 고생이야. 괜찮아요. 저도 일할게요. 안 돼. 절대 안 돼. 부모님은 제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건 좋은 남자를 정해줬습니다. 은지 아빠였습니다. 은행원의 집안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없었습니다. 결혼식 날 진우의 마지막 편지를 받았습니다. 영숙 씨, 행복하세요. 당신을 평생 사랑할게요. 결혼 생활은 외로웠습니다. 남편은 착했지만 무뚝뚝했습니다. 대화가 없었습니다. 사랑도 없었습니다. 그저 의무처럼 사는 날들이었습니다. 은지가 태어났을 때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다르게 키우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시키자. 그런데 은지가 대학생이 되고 남자친구 얘기를 꺼냈을 때 미술과 선배요. 가난하지만 착한 사람이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안 돼. 은지는 나처럼 살면 안 돼. 가난한 남자한테 시집가면 고생해. 그래서 말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안 된다고. 조건을 봐야 한다고. 민수를 소개했습니다. 의사의 좋은 집안. 완벽한 조건이었습니다. 은지가 행복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지에게 말했습니다. 은지야, 엄마 얘기 좀 들어줄래?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이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엄마도 사랑하는 사람 있었어. 네, 40년 전 이야기야. 은지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대학교 때 만난 사람이었어. 미술과 학생이었어. 정말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 엄마를 진심으로 사랑해줬어. 그럼 왜? 할아버지 할머니가 반대했어. 가난하다고. 은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도 부모가 정해준 사람이랑 결혼했어. 내 아버지. 아빠는 사랑 안 했어요? 응. 사랑은 아니었어. 은지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외로웠어. 대화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럼 왜 나한테? 너만큼은 다르게 살라고 했잖아. 목이 메었습니다. 그래서 조건 좋은 남자를 골라준 거야. 내가 고생하지 않게. 엄마. 근데 엄마가 틀렸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 사랑이 중요했어. 엄마, 울지 마세요. 미안해, 은지야. 엄마가 내 인생을 망쳤어. 은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도 피해자였네요. 뭐? 엄마도 부모님 때문에 불행했잖아요. 은지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한 것처럼 할머니도 엄마한테 했던 거네요. 그렇네. 그랬네. 대물림이었습니다. 할머니도 조건만 보라고 했고 나도 은지한테 똑같이 했습니다. 은지야, 정말 미안해.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어요. 엄마가 어떻게 보상하지? 보상은 필요 없어요. 이제부터 내 편이 돼주세요. 은지가 저를 안았습니다. 저도 딸을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은지야. 이제라도 내 편이 될게.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줄게. 오후에 은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진우. 이진우. 지금 뭐 하세요? 모르겠어. 40년 동안 소식을 끊었어. 찾아보세요. 은지야, 이제 무슨 소용이 있겠니? 엄마도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나처럼. 은지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날 밤 옛날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진우의 마지막 편지. 영숙 씨, 행복하세요. 하지만 저는 평생 당신만 사랑할게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진우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결혼했을까? 아이도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찾을 용기는 없었습니다. 은지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자요? 아니, 아직. 은지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우리 함께 새로 시작해요. 응? 엄마는 엄마대로, 나는 나대로.
과거는 과거고 이제 우리 인생을 살아요. 은지의 말에 힘이 났습니다. 그래, 아직 늦지 않았어. 은지도 나도 새로 시작할 수 있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지는 이혼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양육권 소송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변호사는 신중한 표정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의사라는 점이 불리하다고 했습니다. 경제력 차이가 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서적 학대와 외도 증거를 모으면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되죠? 아니야. 우리가 이길 거야. 정말요? 그럼 엄마가 도와줄게. 은지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이번엔 엄마가 내 편이네요. 당연하지. 이제부터 계속 내 편이야. 그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왔습니다. 장모님, 잠깐 얘기 좀 하겠습니다. 표정이 차갑했습니다. 예전의 예의 바른 모습은 없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민수와 변호사, 은지도 나왔습니다. 민수를 보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은지, 마지막으로 제안할게. 민수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에는 합의해줄게. 대신 준서는 내가 키운다. 절대 안 돼요. 법적으로 내가 유리해. 경제력도 있고. 당신이 바람폈잖아요. 증거 있어? 명확한 증거. 민수가 비웃었습니다. 설령 증거가 있어도 소용없어. 난 아이한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 환경이 전부가 아니에요. 법은 그렇게 보지 않아.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최은지 씨,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상대방은 정형외과 전문의입니다. 당신은 전업주부고요. 법원은 아이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경제력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혼은 해주되 양육권은 포기하세요. 미쳤어요? 아니면 계속 소송하시든가. 그럼 당신이 질 겁니다. 제가 나섰습니다. 이 사람들아,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장모님, 현실을 보세요. 민수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은지는 20년 동안 일도 안 했어요. 경력도 없고 돈도 없어요. 그건 내가 일하지 말라고 했잖아. 은지가 소리쳤습니다. 증거 있어? 당신이 그랬잖아요. 법정에서 증명할 수 있어? 없지. 민수는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모든 것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은지, 너 우울증 병력 있지? 그건 3년 전 정신과 다닌 기록 있어. 아이 양육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할 수 있어. 은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우울증은 당신 때문이었잖아요. 그래도 기록은 기록이야. 비겁했습니다. 치사했습니다. 썩 나가. 제가 소리쳤습니다. 장모님, 흥분하지 마세요. 흥분 안 하고 어떻게 참아? 우리 딸한테 20년 동안 뭘 어떻게 했는데.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돈 벌어다 주고 좋은 집 사줬어요. 그게 다야? 사랑은? 관심은? 그런 게 법적으로 중요한가요? 민수가 일어섰습니다. 2주 드릴게요. 양육권 포기각서에 사인하든가 아니면 법정에서 봅시다. 민수와 변호사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은지가 무너졌습니다. 준서를 뺏길 수는 없어요. 절대로. 은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딸을 안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준서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울지 마. 나는 엄마랑 살 거야. 아빠 싫어. 준서야. 은지가 아들을 안았습니다. 셋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경제력? 증거? 법적 유리함?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이길 수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은지는 20년 동안 전업주부였습니다. 경력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기지? 은지 방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은지야, 나야. 들어가도 돼? 들어오세요.
은지는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뭐해? 일자리 알아보고 있어요. 갑자기 돈을 벌어야죠. 양육권 재판에서 이기려면. 은지야,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 하지만 시간이 없어요. 엄마가 도와줄게. 엄마도 돈 없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남편 사망 후 보험금과 연금으로 간신히 사는 처지였습니다. 그래도 방법은 있을 거야. 무슨 방법이요? 일단 증거부터 확실히 모으자. 외도 증거요? 응. 그리고 민수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도.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밤새 작전을 짰습니다. 민수의 외도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정서적 학대의 증거도 찾기로 했습니다. 은지가 그동안 쓴 일기장도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잠들었습니다. 불안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은지와 준서를 지켜야 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엄마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40년 전 제 엄마가 저한테 하지 못한 것을 이번엔 제가 은지한테 해주고 싶었습니다. 딸의 편이 되어주는 것.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은지와 저는 사립탐정을 고용했습니다. 민수의 외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제 예금을 털었습니다. 은지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사립탐정이 연락을 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탐정이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민수가 젊은 여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함께 식사하는 사진, 손을 잡고 걷는 사진,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정말요? 네. 명백한 부정행위 증거예요. 은지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당연한 거야. 우리 변호사한테 이 증거를 넘겼습니다. 변호사도 이제 승산이 있다고 했습니다. 외도는 양육권 판단의 중요한 요소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며칠 후 민수 측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은지의 우울증 진단서와 과거 병원 기록을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양육 능력 부족을 입증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비겁한 수법이었습니다. 은지가 불안해했습니다. 엄마, 우울증 기록 때문에 질 수도 있어요. 괜찮아. 우울증은 병이 아니라 상처야. 민수가 준 상처. 하지만요. 우리 변호사가 잘 설명해 줄 거야. 민수 때문에 우울증에 걸렸다고.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우리는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은지가 20년 동안 쓴 일기장을 정리했습니다. 민수의 무관심과 정서적 학대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준서의 진술서도 준비했습니다. 아빠가 무섭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뭐가? 재판. 지면 어떡해요? 준서를 빼앗기면.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앉아. 우리가 이길 거야. 어떻게 확신해요? 왜냐하면 진실이 우리 편이니까. 은지야, 너는 좋은 엄마야. 정말요? 20년 동안 힘들었어도 준서를 사랑으로 키웠잖아.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돈보다 조건보다. 은지가 울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이제야 엄마가 내 편이 된 것 같아요. 미안해. 진작 내 편이었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재판 2주 전 민수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장모님, 은지 좀 만나게 해주세요. 무슨 일이야? 마지막으로 합의하고 싶어서요. 은지는 안 만날 거야. 나가. 하지만 민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장모님, 생각해보세요. 재판하면 준서만 힘들어요. 그건 내가 포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전 제 아들을 포기할 수 없어요. 은지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잖아요. 화가 났습니다. 환경이 전부야? 사랑은? 사랑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나요?
당연하지. 전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교육 시킬 수 있어요. 은지도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 거야. 민수가 비웃었습니다. 장모님 연금으로요? 얼마나 되는데요? 그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야. 준서는 사랑이 필요해. 내가 줄 수 없는 것. 웃기시네요. 사랑? 전 제 아들 사랑합니다. 그럼 왜 20년 동안 은지한테 사랑한다고 말 안 했어? 왜 집에 들어와도 말 한마디 안 했어? 왜 주말에도 집에 안 있었어? 민수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넌 가족이 뭔지 몰라. 돈만 주면 되는 줄 알았지. 장모님, 나가. 다시는 오지 마. 재판에서 보자. 민수가 나갔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은지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들었어요. 고마워요. 당연한 거야. 이제 엄마가 제대로 지켜줄게. 재판 전날 밤 은지와 마주 앉았습니다. 내일이면 결판 나는구나. 네, 무서워요.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어. 은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은지야. 진작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엄마, 후회 안 해요? 뭘? 나 도와준 거요. 돈도 많이 들었잖아요. 후회? 하나도 안 해. 진심이었습니다. 오히려 고마워. 뭐가요? 엄마한테 다시 엄마 될 기회를 줘서. 은지가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40년을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제 엄마가 저한테 해주지 못한 것을 이제 제가 은지한테 해줄 수 있었습니다. 딸의 선택을 존중하고 딸의 편이 되어주는 것. 이게 진짜 엄마구나. 이제야 알았습니다. 재판 당일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은지는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이길 거야.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서는 친구 집에 맡겼습니다. 아이한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민수 측 변호사가 먼저 주장을 펼쳤습니다. 강민수 씨는 정형외과 전문의로 안정적인 수입이 있습니다. 반면 최은지 씨는 20년간 무직이며 경제력이 없습니다. 아이의 교육과 복지를 위해서는 아버지가 양육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또한 최은지 씨는 우울증 병력이 있어 양육에 부적합합니다. 우리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최은지 씨의 우울증은 남편의 정서적 학대와 외도로 인한 것입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사진들이 제출됐습니다. 민수가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사진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은지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20년 동안 남편은 저한테 무관심했습니다. 대화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집에 들어와도 방으로 들어가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투명인간 같았습니다.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말했습니다. 5년 전부터 외도 사실을 알았지만 참았습니다.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전 남편이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준서는 자기가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준서는 제 전부입니다. 민수도 증언대에 섰습니다. 외도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건 결혼 생활이 파탄 났기 때문입니다. 은지와는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서적으로 교감이 없었습니다. 저도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판사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혼하지 않았습니까?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서의 진술서가 낭독됐습니다. 저는 엄마와 살고 싶습니다. 아빠는 무섭습니다. 저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엄마는 따뜻합니다. 엄마가 좋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일주일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화를 받은 변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겼습니다. 양육권은 최은지 씨한테 인정됐습니다. 은지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해냈구나. 우리가 해냈어. 판결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부의 외도와 정서적 학대가 인정되며 모의 우울증은 이로 인한 것으로 판단됨.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며 모가 양육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함. 양육권은 모에게 인정함. 이혼도 성립됐습니다. 은지는 자유로워졌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인생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준서도 웃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아빠 안 봐도 돼요? 응, 가끔만 보면 돼. 면접 교섭권은 인정됐지만 준서가 원할 때만 만나면 됐습니다. 한 달 후, 은지가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작은 회사의 사무직이었습니다. 20년 만에 사회생활이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준서는 제가 돌봐줬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요. 그래, 우리 준서 최고네. 아이는 점점 밝아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지가 물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 찾아봤어요? 누구? 엄마가 사랑했던 사람. 진우 씨. 아니, 40년이나 지났는데 무슨. 엄마도 새로 시작하세요. 늦지 않았어요. 은지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며칠 후 용기를 냈습니다. 인터넷으로 이진우를 검색했습니다. 서해 가라고 나왔습니다. 개인전을 연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40년 만에 만날 수 있을까? 은지가 등을 떠밀었습니다. 가보세요, 엄마. 후회하지 마세요. 그래, 가보자. 이제는 후회하고 싶지 않아. 전시회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전시회장에 갔습니다. 작품들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서예 작품들이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우였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영숙 씨, 진우 씨. 우리는 한참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네. 40년 만이네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그럭저럭요. 웃음이 났습니다.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진우는 결혼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평생 혼자 살았다고 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결혼해서 괜찮아요. 영숙 씨가 행복하면 됐어요. 하지만 저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진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은지에게 말했습니다. 만났어. 어땠어요? 좋았어. 정말 좋았어. 은지가 웃었습니다. 엄마도 행복할 자격 있어요. 고마워, 은지야. 내가 용기를 줘서. 그날 밤 책장에서 20년 전 편지를 꺼냈습니다. 은지 결혼식 전날 쓴 편지. 행복한 신부가 되어라. 편지를 찢었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은지는 이제 진짜 행복을 찾아갈 테니까요. 새로운 편지를 썼습니다. 은지야, 엄마가 미안했어. 내 인생을 망쳤어. 하지만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 엄마도 이제부터 내 인생을 살게. 우리 함께 행복하자. 사랑해. 편지를 은지 방문 앞에 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지가 안아줬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준서도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 나도 사랑해요. 셋이서 안고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엄마와 딸 두 여자의 새로운 인생이